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조선을 세운 사람이 태조입니다. 자, 태조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였었냐면은 항상 똑같죠. 자, 왕이 되고 나서는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라고요. 이렇게 생긴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체제정비라고 하는 겁니다. 체제정비. 여러분, 애초에 체제정비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었죠? 5개만 얘기했었죠?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로 할 때는 몇 개만 갖추면 고대국가라고 친다고? 5개였었죠. 오랜만에 한번 써볼까? 뭐였었지? 부지, 관, 분류리라고 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죠? 정치제도. 요거를 뭐라고 하지? 문화제도라고 그래. 종교. 정치제도는 여기만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왕과 신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죠? 상하관계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국가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신하들이 점점 너무 똑똑해져 갖고 이게 안 똑똑하고 있게. 태초에는 지식을 이 사람 혼자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지식을 이제 누가?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누가 누구를 압도한다? 얘가 얘를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선이 특히 이게 많아요. 정치는 누가 한다? 그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가르칠 테니까 들으세요. 왕을 가르친단 말이야. 가르치다 보니까 지가 위인 줄 알아. 근데 조선은 압도적으로 얘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정치 현상을 붕당 정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왕은 떨궈지고 정치는 얘들이 편 갈라고 나눠 싸우면서 이제 지들이 정권 잡내 만에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불교는 어디 건드리는 거죠? 하나의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 하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가 종교고요. 또 하나가 뭐였었죠? 동일한 역사인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생기면 반드시 이 짓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 국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정치성 가진 국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의 정치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문화제도라고 할 거예요. 문화제도. 율령 같은 건 법인데 때로 말 안 들을 때는 뭐로 조지기도 하죠? 법으로. 이건 이제 사회제도로 가는 거야. 사회제도. 이렇게 하면서 점점 확장했었잖아요. 정치 제도는 몇 가지 있다 했었죠. 우리 고려 때부터 슬슬 했잖아.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이제 문화제도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국가를 세우면 그 왕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뭐라고요? 저런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옛날에는 5개만 얘기했지만 이제 어떻게 한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얘기한다는 거야. 복습 한번 해볼까? 정치 제도는 몇 가지 있다 했었죠? 팔다리 이게 왕이라면 4개 있다는 거지. 중, 지, 군, 교 얘기할 거고요. 조선도 이거 만들었다는 겁니다. 경제는 뭐 있죠? 자, 국가가 생기면 반드시 여기서 돈을 가져가야 돼. 이걸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 세금이야. 세금이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자, 하나 더. 세금의 일부를 어떻게 한다고? 관료한테 주는 경우도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 토지제도라고 해요. 토지. 이게 경제제도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봉급, 이거는 국가 세금을 말하는 거. 자, 뺏기만 하면 안 되잖아. 국가가 보호도 해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주는 게 뭐 있죠? 이 중에 나쁜 놈들이 있으면 속관해줘야 돼. 누량진에 깡패가 수금하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속관해주는 게 법률이고. 또 뭐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있으면 뭐 해야 되죠? 구해줘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복지정책이라고 해요. 이 복지정책은 옛날에는 구율제도라고 했었어요. 구율, 법률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뭐다? 사회제도라고 하는 거야. 사회제도. 이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나간다고. 만들어간다고. 이러면 이 국민들이 누굴 따를까요? 이걸 믿고 따를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정책으로만 믿고 따르게 하는 거는 이건 계산적인 거야. 계산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게 좋아요. 왕조 국가에서는. 그래서 활용하는 게 뭐다? 종교나 동일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자. 동일한 역사 인식의 핵심은 어떤 역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기를 바라는 건 줄 아세요? 새로운 국가가 생기면은 어떤 국사에 대한 어떤 시기 역사에 대한 그 평가를 이 국민들이 공유하기를 바라는 걸까? 똑같이 가지길 바라는 걸까? 바로 앞에 왕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쓰게? 앞에 왕시기를? 개새끼라고 씁니다. 그래서 앞에 왕조는 이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역사는 누구의 기록이다?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야. 승자. 그 마지막 왕들은 철저하게 나쁜 놈을 기록해요. 우리가 의자왕을 오해하는 게 많다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죠?
의자방이 망한 왕이거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의자방에 대한 기록은 누가 많이 창작한 것이다. 신라 사람들이 많이 창작해 놓은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선사시대 국가가 생겼어. 국가가 등신 같았어. 힘이 없었어. 자, 국가가 힘을 갖춰갖고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었죠? 고대 국가인데 이때 처음으로 이런 국가가 생긴 겁니다. 이거 바뀔 때 나타난 게 뭐라고요? 제도 정비라는 게 처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건 고대고 중세 국가도 있잖아. 중세 국가는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걸 말한다고요?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는가? 우리나라만의 제도가 아니라 보편적인 제도를 채택한다는 거지. 근데 이 보편적인 제도는 이때는 무슨 보편을 말한다고요? 어느 나라 제도를 채택하는 걸 말한다? 중국 제도를 채택하는 거 말해. 중국 제도를 언제 채택했었죠? 고려 때. 그래서 이거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고 웬만하면 조선까지 그대로 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 좀 보세요.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 사회 제도는 누구의 제도와 똑같다? 고려와 제도가 같다는 걸 이해해야 돼. 근데 아니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인데 1000년 동안 똑같은 걸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조금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 핵심은 새로 생겼다는 말 안 할 거야.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한다? 고려에 비해서 조금 변했다는 말을 하는 건데 요거 비교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요거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얘는 잘 보세요. 조선시대 하나만 공부하면 등신이야. 왜죠? 그러면 이게 공부를 이게 따로 암기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아, 고려는 이렇고 조선이 이렇고 항상 두 개를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은 거야. 왜죠? 그게 기억이 더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어떤 단어는 고려, 어떤 조선 이렇게. 아시겠죠? 항상 이걸 전제하고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고려 시대도 문화제도가 있었을 건데 고려하고 확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이게 달라져요. 이게. 자, 조선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걸 항상 어디에다 만든다는 게 특징이냐면은 항상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난히 흔적이 많습니다. 고려 시대는 흔적이 거의 없다면 얘는 많아. 그래서 여기는 편찬물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조선은 편찬물을 뭐로 물어본다? 왕대사는 물어봐요. 어떤 왕이 했냐라고.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뭘 기록하는 게 뭐라고? 이게 국가제도 정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려 때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많이 물어봤다면 여기는 뭐를 물어본다? 문화제도, 편찬물을 어느 왕 때 했냐라는 걸 나눠서 물어보는 게 잘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종교도 달라져요. 고려랑 이성계하고 정두전이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자, 이 사람은 여기다가 무슨 종교를 보급시키려고 노력하죠? 숭유억불이라고 해왔고요. 정도는 유학자잖아.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유학을 숭상하면 되지 불교는 왜 괴롭히지? 이 불교를 고려의 정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고려의 정신을 남겨야 돼? 지워야 돼? 지워야지. 그래서 철저하게 불교를 어떻게 한다? 훼손합니다. 억압해요. 그래서 고려의 정신을 지워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달라져. 그래 물어볼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사상사 물어볼 거리가 생깁니다. 뭐라고? 억불정책 폈다. 숭유 억불정책.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숭유 정책을 잘 폈냐? 그걸 이제 물어볼 거예요. 왕대사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 잘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편찬물을 유난히 많이 만들었다는가? 우리 지금 현재랑 가까운 시기다 보니까는 조선 편찬물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편찬물들은 물어볼 거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걸 되게 잘 물어봐. 고려하고 다르게. 아시겠죠? 편찬물은 뭐 있다 그랬었죠? 하나가 역사서고. 여러분 조선이 건국된 것은 한양만 장악한 거예요. 지방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전체를 점령하려면 빨리 어디를 파악해야 되지? 지방을 파악해야 돼. 그 지방을 파악하려고 만든 게 지도지리지인데 지도지리지를 되게 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어디까지야? 누구누구 있어? 이걸 파악해야지 이시 나라가 이거 운영을 한다? 아니면 얘들 그냥 서울만 점령하고 그냥 그걸로 살까? 아니면 전국 다 파악해야 될까?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한다라는 겁니다. 빨리. 자 그리고 여러분 조선은 건국할 때 큰 피를 보고 건국했게요? 피를 보지 않고 건국했게요? 피를 보지 않았어. 여기 마지막 왕의 이름이 공호창공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왕 이름이 공양왕이에요. 공양왕. 이성계 사둔인데 이름 자체가 공손하게 양이한 왕이라는가. 그러니까 피를 보지 않고 고려 왕이 넘겨준 거야. 당신 왕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신라 말에서 고려 넘어갈 때는 싸우면서 나라 세웠었죠. 후삼국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다고? 피를 보지 않고 양위를 받은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나라를 건국한 건 쉬웠지만 건국하고 난 뒤에 있잖아요. 누가 내 적군인지 누가 내 아군인지 피하 식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려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니지. 얘가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야 지금. 나라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정하는 거야. 자, 내가 규칙을 정할 테니까는 이거 안 지키면 내 적이야. 지키면은 내가 받아줄게. 정하는 거야. 뭘 만든다? 일찍부터 법을 만들어요. 요 세 가지를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었던 편찬물들입니다. 저게 뭐다? 조선에서 제일 잘 나오는 제도 정비예요, 저게. 아시겠죠? 자,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두 문자로 따드릴게. 이걸 묶어서 역지법이라고 합니다. 역지법. 역지법.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같이 불러봅시다. 뭐라고? 역지법. 이걸 뭐로 낸다고? 왕대사로 낸다는 거. 어느 왕이 했냐라고요. 언제부터 만들었대? 초기부터 만들었다는 거. 초기부터 만든 대표적인 뭐다? 편찬물들입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태조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름 한번 쭉 불러볼까? 태조 아들이 누구죠?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이 정종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섯째가 이제 그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방원이가 정도전을 죽였을 때 일단 지가 바로 권력을 안 잡고요, 형한테 줬었어요. 그 형이 잡고 있을 때 이제 권력 다지기를 해놓습니다. 다 다져놓고 형한테 양이 받는 형식으로 지가 뺏어가요. 이제 그러고 왕이 된 겁니다. 자, 요까지가 태조 아들. 자, 그리고 태종 아들은 누가?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누가?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세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세종 아들한테 문제가 생기죠. 여기는 아들 간에 화해가 있었다면, 아들 간에 우애가 있었다면은 세종 아들 때 이제 아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자, 문종이 왕이 됐다가 아들인 단종이 됐다가 이걸 뒤집은 게 누구다? 세조인데 15세기 때 유일하게 조자 붙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조자가 붙었다는 것은 창업 정도 수준의 변화가 있을 때 조라고 해요. 종이라는 것은 큰 변화가 없을 때 종이라고 하는 거고, 조라는 것은 큰 변화가 있을 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제2의 창업이라고 불렀었어요. 제2의 창업군주다. 자, 그리고 세조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일찍 뒤지고요. 자,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게 예종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예종의 조카, 이게 성종이 왕이 돼요. 자, 여러분 성종의 뜻이 뭐라 그랬었죠? 마무리라 그랬었죠. 마무리. 이제 조선의 체제 정비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 뭐가 마무리됐을까요? 자, 지금 체제 정비 마무리됐다며. 뭐가 마무리됐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 문화제도 있잖아요. 근데 정치, 경제, 사회는 어디 거 그대로 쓰고 있다고? 고려 거. 그럼 뭐를 마무리됐다고 주로 쓸까? 문화제도 마무리됐다고 쓸 겁니다. 자, 문화제도는 편찬물 3개가 제일 잘 나오는 삼총처럼 기억해 주세요. 뭐가? 역사, 지도, 지리지, 뭐가? 법전이 여기서 완성된다라고 할 거예요. 역지법이. 자, 이제 그 풀어가 봅시다. 태조 때는 정치를 누가 하냐면요. 자, 왕은 이성계지만 사실은 누가 장악했다? 태조 때는 정치를 정도전이 하고 있었어요. 신하가. 정치는 재상이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다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뭐 했대? 여러분 다시 합시다. 자, 여러분 그 왕들의 업적은 뭐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체제정비입니다. 조선의 체제정비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아니라 뭐에다 초점을 두고 얘기할 거라고? 문화제도야, 문화제도. 문화제도는 사상하고 편찬물, 역지법 편찬물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누가 다 했대? 정두전이 했다. 그래서 사상, 숭유억풀, 두 번째 편찬물, 역지법. 자, 이것에 대한 뭔가 업적이 있을 것이다. 다 누가 만들었다? 정두전이 합니다. 근데 정두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치니까, 아니 이 씨가 만든 나라인데 왜 네가 왕처럼 노느냐. 설치니까 누가 죽였다고요? 정도전을 삼촌처럼 따르고 있었던 이방원이 죽였단 말이야. 아들이, 야망이 있었던 아들이. 그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됐다고요? 일단 지가 왕이 안 되고 형을 세웠었어. 그러니까 왕자가 일으킨 난이다 해서 이거를 왕자의 난이라고 해요.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태조 때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웠는데 이 사람이 둘째인데 이방원은 다섯째고요. 그 이방원의 바로 위에 형이, 야, 방원이만 하라는 법 있어? 나도 한번 해볼 거야 하다가 둘이 싸워, 왕자끼리.
이거를 방간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방원이 밑에 있다가 이방원의 부하로 있다가 이방원이 안 키워주니까는 뛰쳐나와서 얘를 자극시켜서, 아니 동생도 하는데 형이 왜 못합니까? 자극시켜서 난을 일으키게 만든 게 박포란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포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왕자의 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 형제까지 제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태종이 된 겁니다. 자,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왕권 확립. 왕권 확립. 자, 왕권 확립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뭐라고요? 숙청을 했다라는 거지. 뭐를 동반한? 숙청을 동반한. 이 사람 타이틀은 숙청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숙청. 자, 그래서 누굴 죽였대? 왕과 신하 간의 관계를 이제 재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숙청이란 단어를 한국사 해석할 때는 뭐라 그랬었죠? 단순 죽이는 게 아니죠. 뭐다? 채용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채용은 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숙청하고 인재 등용은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자, 대신에 이 사람은 뭐 하냐면은 남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즉 채용까지는 아니고 남은 사람들 다 죽이지 못하니까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까불지 못하게. 너 이 새끼 너 이거 걸리면 뒤져. 너 죽는 거 봤지? 너도 뒤져.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이때 견제한다고 만든 게 뭐냐면요. 재상들을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한 게 육조직계제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태 누가 설치고 있었죠? 여기가 설치고 있었죠. 여기가. 자, 그중에 누구를 참여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다? 여기는 정부청사가 있는데 정부청사 중에 제일 높은 관서를 의정부라고 해요. 조선은. 이 의정부의 재상이 설치지 못하게 얘를 왕따시키고, 왕이 직접 어디 일을 챙긴다고요? 육조의 일을 왕한테 직접 알리라고 하는 거야. 얘 거치지 말고. 누구 왕따시키는 거지? 재상들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굴 강화시키는 거다? 국왕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많은 장관들이 헛짓거리 할까봐 헛짓거리 하지 못하게 뭘 하냐면요, 언론기구를 독립시켜요. 그러니까 옛날엔 낭사라 불렀었던 언론기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켜서 얘들한테 뭐를 달아준다? 감시의 눈을 달아주는 거야. 너 잘 살펴봐. 살펴봤다 문제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누굴 견제하게 한다? 지금 이 왕이 견제하는 존재가 누구죠? 왕이 숙청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누구죠? 재상들이야. 재상들. 대신들을 견제하게 합니다. 큰 신하들. 조선 왕들 중에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놈이 둘이 있습니다. 그게 태조하고, 얘는 그냥 무사였었잖아. 얘는 다섯째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애였었어요. 자, 이런 애가 왕이 되니까는 뭐를 해야 돼? 왕이 된 이유를 만들어야 돼.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 권위를 세운답시고 이 문화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얘는 하늘에 자기의 권위를 대요. 천상열차 분야지라고 해갖고 천문도를 만듭니다. 되게 뜬금없지? 되게 뜬금없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걸 밝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되게 뜬금없이 뭘 만드냐면은 세계주도를 만듭니다. 세계주도를 지금 왜 만들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권위야, 권위 이게. 이 사람은 어디에? 태조는? 하늘에. 이 사람은 어디에? 세계주도를 만들면서 자기가 세계를 다스리는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세계지도를 혼일강리 역대국도라고 합니다. 엄청 잘 나오죠? 자, 이걸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되게 쓸데없이. 창작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고구려 지도를 베꼈다. 고구려 천문도를 베꼈다라고 하고요. 태조가 7년밖에 통치 못했기 때문에 지가 천문 관측하고 천문을 실제 관측하고 천문에 나오는 별자리를 직접 그려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이거 아니란 말이야. 베낀 겁니다. 요거는 혼일강리도라는 게 원나라 때 만든 세계지도예요. 그게 원간 섰기 때 우리나라 들어왔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혼일강리도에다가 조선 전도랑 일본 지도를 합쳐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창작은 아니야. 세계지도를 굳이 만든 거 아니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원래 있었던 세계지도에다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지도만 첨가한 겁니다. 근데 별거 한 것도 아니면서 굳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권위가 필요했던 거란 말이지. 자, 그럼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아들 때 가면 이제 뭐 한다고요?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쓰는 사람입니다. 자, 인재를 등용하는데 인재를 등용을 할 때 얼마만큼 등용하냐면요, 이 사람은 널리 인재를 등용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채용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봅시다. 의정부 정성들을 다 사용해요.
이걸 의정부 서사제라고 그래. 서사라는 건 사인이란 뜻입니다. 너 야 육주야, 너 너무 많은 일을 나한테 다 알려줄까? 나 너무 힘들다. 일이 너무 많다. 너만 필요한 건 얘 거쳐서 와. 얘 거쳐갖고 얘가 결제하는 건 결제하고 그거 안 되는 것만 나한테 넘겨.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랑 같이 정치하겠다는 거죠? 누구랑 같이 하는 거지? 왕과 재상이 권력의 균형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왕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집현전을 만들어요. 집현전은 어진 자를 모아놓는다는 건데 어디다 만든다? 이 궁궐 내에다가 학문연구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왕의 자문기구, 정책자문기구로 만드는 겁니다. 정책자문기구, 어드바이스 해주는 기구로. 그래서 정치를 누가 주도하겠다라는 거죠? 왕이 주도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세 번째, 이 사람은 노비까지 채용해요. 장영실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되게 널리 인재 등용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널리 인재 등용했다. 세종의 타이틀은요. 세종의 타이틀은 그래서 체제 정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문물 제도를 정비했다. 또 하나가 유기정 칠폈다라고 하는데 유학자를 등용했으니까 당연히 유기정치를 편 사람이라고 하겠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학자들한테 어드바이스 받으면서 정치를 피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 정치의 특징이 뭐가 있다? 자, 1번 불교정치, 2번 기독교 정치, 3번 이슬람 정치, 4번 유교정치. 유교정치를 피게 되는데 유교정치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유교정치를 피게 되면은 이 왕들한테 민본이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돼요.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근본에 두고 편 정치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본 정치를 펴게 되면 어디에 변화가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의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정치제도는 어딜 향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거고 경제제도와 사회제도는 어디에 관계되는 거죠? 얘랑 관련돼 있단 말이야. 백성들하고. 그래서 세종 때는 무슨 정치가 많이 나타났다?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에 관한 게 많이 나타납니다. 경제제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세종 때 무슨 제도가 있었다? 세금 제도가 있었다는 거지. 세금은 강화시킬까 완화시킬까? 상식적으로 완화시킨다는 거죠. 공법이라는 전세가 나타나게 돼요. 공법, 전세입니다. 전세를 완화시킨 법을 하나 만들게 돼요. 전세를. 사회시책은 뭐가 있을까요? 애들을 후드로 패는 걸 위주로 할까요? 애들을 잘 보살피는 걸 위주로 할까? 보살피는 걸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복지제도, 고려 때 있었던 의창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요. 그러니까 법률제도 중에 형벌을 완화시켰다는 말에 상징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은 삼심제라는 게 있거든. 삼심제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복심제라고도 합니다. 삼심제, 복심제 같은 걸 시행해서 형벌을 좀 완화시킵니다. 자, 이게 백성들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유교왕의 특징입니다. 유교정치 피는. 자, 마지막 말 할게요. 자, 이건 무슨 제도? 무슨 제도? 이건 정치제도. 무슨 제도? 경제사회제도. 마지막 뭐 남았지? 문화제도. 여러분 문화제도는 뭐뭐 얘기한다고요? 하나가 사상이요. 또 뭐 있다? 두 번째 편찬물인데 편찬물은 몇 가지 있다고? 역지법. 역지법. 그래서 이 역지법과 저 역지법을 비교해야 돼. 아시겠죠? 자, 제일 처음에는 역지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정두전이. 이제 누가 한다? 세종이. 그러니까 세종 때는 무슨 제도를 만들었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를 다 손댔다는가. 그래서 제도 정비한 왕이라고 하는가. 제도 정비한. 아시겠죠? 여러분 제도 정비한 왕은 죽었을 때 이름을 뭐로 붙이는 게 특징이라 했었죠? 원래 성종 아니야? 왜 성종이라고 안 붙이면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 다시 창업하고 그 다음에 정비가 끝나야지 성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일러.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성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성종처럼 뭐 했다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를 다 손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종 단조 한번 볼까요? 문종은 그 역사서는 어디 시대 역사를 쓰는 거라고? 국가 세우고 난 뒤에 질문 쓰는 게 바로 전대왕조입니다. 그 고려사예요. 정도전이 쓴 것도 고려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고려국사라고 해요. 고려국사. 이때는 고려사인데 이때 완성된 게 아니라요. 세종이 이걸 시켜갖고 누구 때 완성하냐면은 아들인 문종 때 완성하게 돼요. 고려사는.
그래서 문종의 업적이 거의 유일한 게 이게 있어요. 역사 완성했다는 거. 그래서 문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문인. 제도를 정비했다는 표현을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세조 갑시다. 자, 여러분 세조 가면은 세조는 누구랑 되게 똑같다고요? 이 사람은 태종하고 정책이 거의 똑같아요. 태종하고. 그것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뭐를 할까요? 정치적으로? 숙청한다. 숙청할 때 뭐도 같이 한다고요? 채용인데 채용은 이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채용까지는 아니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걸 이때 해요. 자, 그게 뭐 있었다고? 정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육조직계제를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육조직계제를 시행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 누구하고 누구? 재상 되게 싫어했던 사람. 누구하고 누구? 태종하고 세조 때만 육조직계제가 있어요. 누구 고치지 마라? 재상 고치지 말고 나한테 바로 알리라는 겁니다. 이건 누굴 왕따시키는 거라고? 재상 왕따시키는 거. 자, 얘는 이해가 돼? 누굴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정도전. 정도전이 죽었다면 태종입니다. 얘는 왜 그러는 거지 갑자기? 세종이 의정부 소사제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의정부 소사제는 누구를 다시 채용하는 거죠? 재상을 채용하는 거죠. 이때 채용됐었던 재상이 얘는 병약하고 얘는 어리잖아. 이때쯤 되면은 재상들의 힘이 너무 또 세져요. 그때 세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종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종서. 김종서가 나라의 실권을 다 좌지우지하면서 완전 뒤흔드니까는 이 사람을 죽이고 정권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세조도 누굴 죽이고 정권 잡은 거죠? 재상 죽이고 잡았죠? 그중에 정도전을 죽였다 그러면은 태종이고요. 김종서를 죽였다 그러면 누구다? 세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입장이 똑같은 거야. 누구한테 질렸어? 재상들한테. 재상이 너무 왕을 우습게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똑같이 한 겁니다. 육조직계제라고. 왕권 강하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세조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권력이 이게 완전 비정상이게. 완전 비정상이죠. 이건 쿠데타니까. 여러분 쿠데타로 정권 잡았을 때는 정권 잡는 게 중요하게요.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게. 3일 천하로 끝나면 안 되잖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쿠데타로 정권 잡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장악하려고 하는 집단이 어딘 줄 아세요? 무력을 가진 집단. 그게 어디다? 군대하고 경찰이에요. 군대를 장악합니다. 군대를 장악해야지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정권 잡고 한 게 죽일 놈 죽이고 자기 편 만드는 게 군사제도 같은 걸 되게 이때 손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군사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누구 때다? 세조 쿠데타 때입니다. 세조 쿠데타 때. 여러분 군대는 뭐하고 뭐 있다 그랬었죠?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죠. 중앙군의 5위라는 군사제도를 만드는데 이게 세조 때 만든 거야. 지방군은 영진군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군을 가지고 국가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방어 시스템인 진관체제라는 게 있어요. 영진군이 지방군이니까 영진. 그중에 이 진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진관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세조 때 만듭니다. 세조 때. 자, 그리고 사람들을 죄다 군대 보내는데 이 군대 보내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보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이거는 군대 가는 법입니다. 군대 가는 법. 태종하고 세조는 이게 이제 경제제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군대 가는 법이고 사회제도도 사회제도. 자, 우리 유교왕인 세종처럼 백성들을 챙겨주는 정치를 피는 게 아니라 사회제도도 백성들을 통제하는 제도를 피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호패법이라는 걸 실시해요. 우리 지금 말하면 이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누가 했다고? 태종 때 또 합니다. 태종 때 호패법. 그래서 태종하고 세조는 백성들을 이렇게 좀 챙겨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통제하는 사람이야?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증명하는 게 주민등록증 발급했다라는 거지. 호패법을 발급했다는 것은 국가가 사람 수를 파악한다는가 모른다는가? 사람들 파악한다는 거죠. 그중에 군대 갈 놈과 군대 가지 못할 놈을 나눠갖고 군대 보내는 법을 만든 게 보법이에요. 사람을 파악했다. 그래서 군사제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보시자면은 이 문화도 세종하고 좀 달라요. 뒤집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은 국시를 뭐를 택했다 그랬었죠? 4대 교린. 대외관계는 4대 교린이고 대외관계 아닌 것은 뭘 택했다고요? 숭유억부를 택합니다. 숭유억부. 숭유억부를 택했는데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교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야. 왜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놈들이 왕을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된 거거든. 그래서 태종하고 세조 같은 사람은 유교를 좀 싫어합니다. 얘는 그냥 반유교왕이야. 오히려 불교왕입니다. 불교왕. 그래서 얘는 사상을 어떻게 한다? 오히려 불교를 키워요. 유교를 억압하고. 그러니까 조선의 국시가 숭영부임에도 불구하고 유교를 억압한 사람이 있다는가? 이 말 때문에 누구라고? 세조입니다. 세조. 자, 됐습니다. 그래서 세조 제2의 창업 군주다 보니까는 역지법을 다시 만들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다시 만들라 명령을 내리는데 완성은 성종 때 됩니다. 성종 때. 성종 때 육조직계제를 의정부 서사제로 다시 바꾸고요. 경제에 가시면은 경제는 이 사람도 특징이 두 가지 똑같습니다. 특징이 똑같아. 누구랑 똑같게요? 세종하고 똑같습니다. 세종하고. 그래서 문물 제도를 정비했다. 두 번째 유교왕입니다. 이 사람도 유교정치 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교정치 피면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정치적으로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말을 쓰는데, 자, 이 사람이 채용하려고 만든 게 뭐냐면은 홍문관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집현전의 후신이에요. 얘는 반유교왕이기 때문에 아빠가 만들었었던 유학기구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없앴다가 이때 다시 생기는가? 이름을 바꿔서. 저기는 어진 자를 모아놓은 곳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큰 글이라는 겁니다. 큰 글, 홍문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유학기구, 어디 기구를 보고시켰다고요? 여기 아니야? 여기 어디? 여기 있는 국왕을 가르치는, 국왕 가르치는 걸 경연이라고 하고요. 경연. 자, 이 가르칠 때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국왕하고 정치 세미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자문 기구, 어드바이스 해주는 기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부활시킨 거야. 이게 홍문관이고요. 그리고 지방에도 유학자 기구가 있었는데, 지방에 썼던 유학제 기구, 중앙에 썼던 유학제 기구는 집현전이고요. 지방에 썼던 유학제 기구는 유양수라는 게 있었는데, 유양수도 없애버렸었어요. 유학자 기구는 다 싫어했단 말이에요. 세조는. 그거 다 부활시켜요. 중앙에는 홍문관, 지방에는 유양수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에 유학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불러 모으고 있다. 이게 유교왕입니다. 자, 이제 경제 한번 가보자. 경제는 다시 뭐 한다고요? 세금 어떻게 한다? 세금 완화시키는 게 나타납니다. 세금 완화랑 관련된 게 있다. 수치 일단 기억해 주시고. 사회 뭐 있다고요? 사회는 복지정책 같은 거 필 텐데 그건 누가 만들었다고? 세종이 다 했으니까. 여러분 성종 같은 사람은 사회정책 중에 뭐도 나타난다 그랬었죠? 유교 좋아하면 단점도 있다 그랬었죠. 무슨 단점이 있죠? 유교를 좋아하면 위아래를 너무 따진단 말이야. 자, 위아래 따지니까는 뭐가 생기기도 한다고요? 너무 예의 따지니까 사람들한테 불편한 게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고려 성종 때는 뭐가 있었었죠? 위아래 따지다가 만든 거. 광종 때 노비 풀어줬더니 뭐 했어요? 노비 다시 되돌려 버렸잖아. 노비로. 노비 한천법. 이 노비 새끼가 주인도 모르고 설친다는가?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는가? 야, 원위치 시켰다는가? 이게 유교를 강조하니까 한 삑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헛짓거리 중에 하나라고. 자, 여기는 누구라냐면은 여러분 유교가 제일 강조하는 가치가 뭐라 그랬었죠? 유교? 예의죠. 예의는 몇 가지 예의를 지키면 좋겠다고 유학이 말하고 있었다고요? 5가지야. 오륜이라고 그래요. 오륜. 자, 오륜 중에 최고로 치는 가치 2가지가 있었어요. 유학 원래부터 강조하던 가치. 그게 뭐지? 충효죠. 세상에. 조선에 들어오니까는 충효하고 동급으로 강조하는 가치가 하나가 더 생겨. 뭔지 아세요? 조선에 들어와서 강조한 거. 지금 우리 여학생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이 조선에 만들어진 거야. 정조인데 남녀 간의 윤리. 남녀 간의 윤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동등한 게 아니라. 고려는 동등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마치 충효 관계처럼 만들려고 해요. 마치 누구 모시듯이? 자식이 부모 모시듯이. 누구 모시듯이? 신하가 왕을 모시듯이. 여성이 어떻게? 남자를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가. 그 윤리를 강제하기 시작해요. 조선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모시라고 하는 건데 여자가 남자를 모실 때 가장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뭐죠? 정조죠. 정조라는 것을 국가가 강요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성종 때 나타난다고. 그래서
여성은 남자를 2명 만나면 안 돼, 절대. 이게 뭐다? 재혼금지법이에요. 미친놈들이지 뭐야 이게. 자, 또 하나가 여성들도 그 등급을 만듭니다. 본초하고 첩의 등급을 만들어 갖고 재혼한 여자의 자식들은 뭐를 금지시킨다? 취업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엄마 원망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재가녀 자손, 재혼한 여자의 소생들은 출세의 제한을 가하게 돼요. 자, 하나 더. 누구도? 서얼들. 서얼차별법이라고 해왔고요. 서얼차별법, 서얼차대법이라고 합니다. 서얼들의 뭐를 막는다? 서얼들의 출세를 제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정당하지 않은, 엄마가 정조를 지키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누구한테 그 처벌을 가하게 된다고요? 자식들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게 합니다. 평생토록 엄마를 원망하면서 살게 합니다. 자,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 놀랍게 누가? 두 번째 유교왕이 만들었다는 거야. 두 번째 유교왕이. 아시겠죠? 세종은 유교왕인데 백성들을 좀 사랑하는 애민정치 피는 유교왕이었었다면은 이 사람은 민본 정치를 피긴 하지만은 세종처럼 애민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의를 좀 강조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나타납니다. 자, 됐습니다. 마지막. 자, 성종이 마지막으로 만든 제도가 뭐다? 문물제도. 문물제도. 이걸 뭐라고 한다? 하나는 사상이요. 두 번째는 역지법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지. 역지법. 자, 여러분 힌트 좀 줄게요. 이제 역지법 3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 누가 제일 먼저 했다고? 처음에는 왕이 아니야. 누가? 유학자 신하가, 정도전이. 두 번째 누가 한다? 제도정비 2명이 했잖아 지금. 세종하고 성종이. 세종이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 사람이 하는가? 뭘 했다고? 역지법 했다고요. 자, 역사책 먼저 갈게요. 이 사람이 쓴 역사책이 뭐라고? 고려국사. 자, 이때는 지도하고 지리지는 아직은 아니고 법전 나온다. 이거를 조선경국전이라고 합니다. 조선경국전. 정도전이 만든 조선 최초의 법전입니다. 조선 최초의 법전. 정도전이 개인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정도전과 더불어 여기에 그 혁명파 사대부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조준이라고 하는데 합치면은 정조준이라고 합니다. 조선을 정조준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조선 초기를 이끌어가던 혁명파였었습니다. 조선 경국전이 있고요. 조준이 만든 법전이 경제육전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육전. 이거는 조선 최초의 관참법전이라고 해요. 이건 조선 최초의 사참법전. 조선 최초의 법전이고 이거는 조선 최초는 아닌데 관찬으로는 국가가 만든 것 중에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6개 부처에 맞는 법들을 만든 게 경제육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문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도전의 책에는. 자, 이게 정도전이 만든 거고 거기에 조준이 쓴 경제육전도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세종이 하는데 세종의 고려사는 명령만 내릴 때 본인이 하지 못하고 누가 한다? 아들의 문종 때 완성했고요. 문종 때는 이제 왕이 힘이 셌나 신하가 힘이 셌나? 신하가 다시 만들어 이거를. 이게 국왕시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는 신하가 다시 쓰는데 고려사를 줄여 썼다 해서 고려사 저료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문종 때 나와요. 자, 그리고 지리지가 나옵니다. 이게 신참팔도 지리지라고 해요. 조선 최초의 지리지가 완성이 된 거야. 세종 때. 법전 나옵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전. 정전은 잘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성종 때 보자면은 성종 때 만들어지는 책들은 다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완성된 책에는 한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그때 말하면 동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동국통감이라고 하고요. 이게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앞에 한국자 붙이는 것은. 자, 지리지는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합니다. 동국여지승남. 완성됐다는 거야. 자, 법전은 대전이라고 해요. 대전. 경국대전이라고 합니다. 경국대전.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란 뜻이야. 동국 대전. 이게 누구 때? 성종 때 완성된 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공부한 거죠? 뭐 공부한 거죠? 체제 정비한 겁니다. 체제 정비를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 거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한 거야. 자, 그중에 특징을 나눠서 볼게요. 제일 잘 나오는 게 태세, 세, 성이 나오는데 누구는 똑같다고? 태종하고 세종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로 뭐한 사람들? 죽인 사람들. 세종하고 성종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 앞에 죽여주고 이제 채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일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어떻죠? 태종하고 세종은 경제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을 파악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파악한 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좀 낮춰준 사람들이 누구다? 그 뒷사람들, 세종하고 성종이랬단 말이야. 그럼 세종하고 성종은 뭐도 손대죠? 사회적으로 뭐도? 복지정책도 손을 댄단 말이야. 복지정책도. 근데 성종은 복지보다는 뭘 했다고요? 유교적인 예의를 손댔다는 거죠. 유교적인 예의를. 자, 마지막으로 손댄 게 뭐라고? 문화제도. 문화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학을 보급하고 있다? 그럼 뭐 하고 있다? 편찬물을 만들었다는 거지. 이 편찬물 세 개를 뭐라고 한다고? 역지법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지법은 누가 시작했다고? 정두전이 시작했다는가. 왕은 아니지만 유학자 신하.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체제를 정비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다 제가 조금만 추가해 볼게요. 조금만. 지금 칠판에 판서할 수 있는 칸이 안 나오는데 조금만 추가 한번 해볼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여러분, 조선의 제도는 뭐가 제일 잘 나온다고요? 편찬물이 잘 나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 그러니까 누구 추가할 것 같아? 지금 편찬물 추가할 건데. 세종하고 성종 추가하겠지. 자, 이 두 사람을 편하게 유교왕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유교왕들은, 사상에서 유교를 강조한 사람들은 무슨 편찬물도 만들게? 유교적인 편찬물도 만들어요. 유교적인 편찬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교는 경전이 5가지가 있어요. 오경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음악까지 합치면은 이걸 육경이라고 해요. 육경. 그 오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경전이 예서야. 예서. 그래서 유교 왕들은 예와 악을 정비했다는 말을 써요. 예와 악을. 자, 다시. 자,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음악을 정비하고 있대. 그럼 누구 문제일까? 세종 아니면 성종이 되는가? 엄한테 자꾸 있지 말라고. 아시겠죠? 자, 문제가 나왔는데 예서를 편찬했대. 무슨 예서를? 누구일 가능성이 클까요? 세종 아니면 성종. 이렇게 찾으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타이틀 그냥 붙이는 게 아니야. 이 타이틀 뭐라고요? 유교왕. 유교왕은 뭐 한다고?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뭐 한다? 유교를 보급한단 말이야. 유교 보급도 뭐로 얘기한다고요? 편찬물 얘기한다니까. 편찬물. 자, 이제 갑시다.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해가 뭐라 그랬었죠? 총 몇 개 있다고? 오륜. 자, 그중에 1등으로 강조하는 게 뭐라고? 충효. 이건 삼국시대 때 강조했었어. 충효는. 여기에다가 조선은 하나 더 집어넣어 갖고 3개를 강조하는 거야. 3개. 뭐를 집어넣어서? 여성의 정조를. 그래서 몇 강 체제? 충효가 양강이라면은 여성의 정조까지 집어넣으면 몇 강? 3강이 되는 거야. 3강 행실도라는 걸 세종이 써요. 세종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뭘까? 3강. 이제 3강 체제야. 자, 이제 여자들이 지켜야 되는 정조는 거의 무슨 급이 되는 거죠? 충효급이 되는 겁니다. 저거는 누구한테 주려고 만든 건지 아시나? 저거는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보급하려고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무슨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조선을 윤리가 꼽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가? 이제는 쌍놈들까지도 뭐를 지키길 바라는 거지? 정조 지키라는가? 정조. 여성들의 가장 큰 가치는 정조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보급시키고 있었다고요? 유교왕이. 세종이. 아시겠죠? 세종이. 자, 음악은 뭐냐면은 박연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왔고요. 궁중음악을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궁중음악을 정리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최초의 악보를 만들고요. 그리고 가사도 만들어요. 랩도 씁니다. 랩. 자, 이때 랩이 특이하게 연민락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미는 백성, 여는 더불려 백성들과 함께 즐기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너무 좋아하니까는 랩을 만들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과 더불어 이렇게 했다라는가. 이런 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악보를 만드는데 정간보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정간보. 이게 조선 최초의 악보인데 이렇게 합시다. 자, 무슨 악보를 만들었대. 무슨 랩을 만들었대. 일단 누구 중에 찾아야 되는 거지? 유교왕 중에 찾아야 되는가? 음악했다라고 하면. 아시겠죠? 그 중에 누구라고? 그럼 세종하고 성종 둘 중에 하나잖아. 그 중에 누구라고? 세종이 했다고요. 네, 성종 봅시다. 자, 여러분, 성종도 무슨 왕이죠? 유교왕이잖아. 유교왕. 그럼 뭐 했을까? 예약을 정비했다는 거지. 자, 합시다. 자, 여러분, 예 중에 지금 누가 뭐 했다고? 세종 상강이 실도했다. 여성의 정조를 강조했고, 이 사람은 뭘 하냐면은 국가예법을 만들어요. 왕실예법을. 왕실예법은 5가지가 있어요. 이걸 국조 오례의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고요. 음악은 뭘 하냐면은
음악 백과사전을 만들어 갖고 음악에 대한 정비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완성한다는 거야, 이 사람은. 악학개범이라는 걸 만듭니다. 악학개범. 자, 악학개범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종 때 책이 되게 많은데 성종 때 책을 쭉 나열해 보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법전, 경국대전, 역사서, 동국통가, 지리제,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한국문학 전집도 만들어요. 한국문학 전집, 이거를 동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조의뢰, 예서, 자, 악학개범, 음악서, 자, 그리고 해동제국기라는 책이 나와요. 이거 다 합치면은 경똥똥똥 국악회라고 합니다. 경똥똥똥 국악회. 자, 여러분 성종은 뭐를 강조한 사람? 예를 강조하죠. 예의 악을 강조합니다. 자, 마치 두 문자도 뭐 같다? 음악 같아, 음악. 경똥똥똥 국악회. 자, 그중에 무슨 글자 많이 들어간다? 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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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완성이란 뜻이거든. 동국자 들어간다는 게. 지금 말하면 한국이란 타이틀이 붙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명의 왕들? 우리 왕들 이름 한번 불러볼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왕들의 업적을 지금 본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4명이 누구라고? 태세, 세성인데,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인데 둘이 세트가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세트가 돼. 죽이고 채용하고, 죽이고 채용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은 누구라고? 태종하고 세종과 똑같고. 누가? 세종하고 성종이 똑같은데,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세종, 성종을 뭐라고 한다고? 유교왕. 태종하고 세조는 뭐라고 한다고? 반유교왕. 유교를 조금, 태종까지는 반유교는 아닌데 하여튼 이 사람도 유교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특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얘기한 게 뭐 얘기한 거죠? 체제정비고. 또 있잖아. 왕들 업적 또 있잖아. 왕들 업적은 3개나 했었잖아요. 뭐 있죠? 체제정비. 내부회적. 지금 내부의 적은 누구지? 여기는 큰 전쟁을 하고 나라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 없어요. 뚜렷하게 누구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굳이 있다면 누가 있다? 너무 머리 굴군에 있다는가? 누구? 재상이라는가? 재상. 그래서 재상 죽인 사람이 둘이 있다는 거지. 누구였었죠? 태종, 세종. 그 죽인 사람이 재상 죽인 거야. 그 중에 김종서 죽였다면 누구고? 태종이고. 정도전 죽였다면 누구고? 태종이고. 김종서 죽였다면 누구라고요? 세조라고 하는 거야. 세조. 됐고, 마지막 뭐 남았지? 대외관계. 자, 여기까지만 좀 설명드리고 이제 조선의 왕대사는 일단, 중요한 왕대사는 일단 끝내도록 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암기해야 되니까 이거 같이 불러봅시다. 왕들 누구 있었다고 지금?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자, 15세기에 유일하게 조자 붙이는 왕입니다. 크게 바뀌었다는 거야. 이거는 예, 성까지 하는 건데 성자 들어가면 뭐라고? 일단 마무리야. 자, 이 중에 누가 똑같다고요? 요 둘이 또라이 같은 애들이야. 사람 죽여준 애들. 요 손자야. 그 세조 자신이 자신의 롤모델을 태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 똑같다고? 성종은 얘 손자인데 얘를 모델로 안 삼고 누굴 모델 삼았다? 여기를 모델로 삼아요. 여기를. 이 둘이 똑같습니다. 이 둘을 뭐라 한다? 유교왕. 이 사람들 뭐라고 한다? 일종의 반유교왕이라고.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 뭐 한 거죠? 지금 체제 정비 얘기한 건데, 체제는 몇 가지 있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누구랑 똑같다고? 고려와 똑같기 때문에 누가 처음 했냐라는 걸 거의 안 물어봐요. 거의. 그나마 제도를 물어본 게 있다면 뭐 있다고? 숙청한 왕들이 뭐 했다고? 육조직계제. 이거 그냥 내는 거야. 이거 이 정도. 자, 남은 놈은 어떻게 한다? 배제시키고 있다는가? 죽일 놈 죽이고. 자, 두 번째 뭐로? 언론기구 독립시켜서 감시시켰다는 거지. 얘는 뭐 했다? 군사제도 만들겠다는가? 군사제도. 왕이 권력 잡으려고.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은 채용이지. 세종하고 성종은 채용할 때 뭐 만들었었다고요? 어디 만들었었죠? 어디에? 궁궐기구 만들었었잖아. 궁궐기구. 책 보는 사람들. 여기는 집현전. 그리고 지방에는 뭐 만들었었다고요? 지방에? 유양소. 유양소를 고려 말 조선 초쯤에 지방의 사림들이, 지방의 유학자들이, 사대부들이 만든 거라고 하는데 태종이 폐지했었는데 만들었었고요. 자, 이 세조는 호루새끼야. 지 아빠가 만든 거 다 없애버립니다. 그걸 다시 다 부활시키는 게 누구라고요?
송중기. 이건 홍문관으로 부활시키고 지방은 그대로 유양소로 갑니다. 그리고 육조직계제 또 반대로 가죠. 이 사람은 사람 채용하는 거니까 뭐로 간다? 육조직계제는 정성을 배제하는 거고 여기는 정성을 채용한다.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근데 의정부 서사제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 아니야. 거의 이걸로 나옵니다. 이걸로. 아시겠죠? 두 번째 뭐 얘기했죠? 경제정책. 경제정책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재산조사는 요 힘센 왕들이에요. 호구전 조사하는 것은. 호, 구, 전 조사하고. 자, 이걸 기반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누가? 애민정치 피고 있었던 유교왕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세금을 깎아줬죠? 전세 깎아줘, 전세. 이걸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자, 이 사람이 호구전 조사를 다시 합니다. 자, 호구전 조사하면서 거기다 뭘 만들었던 거지? 사람을 파악하면서 뭘 만들었던 거죠? 주민등록증 만든 걸 호패라고 그래, 호패.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하나 다 통제하겠다는 거야. 통제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호패 다시 만듭니다. 국가가 국민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 한다? 세금 깎아주는 거. 이거 근데 잘 안 나와. 요거는 잘 나옵니다. 관수강급제라고 해갖고 토지제도에 그 백성들한테 피해가 가는 걸 줄여준 게 관수강급제라고 해요. 잘 나오고 세금은 요역 있잖아. 노동력 부과하는 거 있죠. 그걸 깎아주는데 그걸 8개월출 일부제라고 해요. 하여튼 이게 세금을 깎아준 겁니다. 성종은 세금 깎아주는 게 있다. 됐습니다. 사회정책은 뭐가 나타나죠? 사회제도. 복지는 시행하고 법률은 강화하나? 강화하나? 유교왕들은 강화하나? 완화를 상징하는 말이 뭐가 있다고? 삼심제. 삼심제가 형벌 완화를 대표하는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한국사에서 형벌을 배울 때 지금 우리 형법 공부하는 친구들처럼 형법의 죄형법정지 또 뭐 있지?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아니에요. 형법 얘기한데 봐야 그냥 거의 딱 하나 정도만 얘기해. 뭐 삼심제 하다를 그냥 상징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성종 때는 좀 삑살이 있었지. 근데 이 사람은 사회정책을 뭘 폈다고요? 이 사람은 사회정책을 복지정책을 핀 게 아니라 뭘 폈다고? 예의를 강조했다는 거지. 예의. 자, 예의를 강조하면서 나온 2대 악법이 있다. 두 가지 악법. 이게 뭐죠? 너무 재서 문제야. 너무 재서 문제야. 재혼금지법, 서울차대법 이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이 문화제도인데, 자, 문화제도는 뭐 얘기한다고요? 첫 번째 종교, 두 번째 편찬물. 편찬물 뭐 있다고? 역, 지, 법 얘기하는데 태조 때는 누가 했었다고? 그걸 정도전이 합니다. 정도전이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씁니다. 불시잡변. 역사서는 뭐 썼다고요? 고려국사. 자, 법전은 뭐 썼다고? 조선 경국전이라는 거 썼다는 거지.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경제육전은 누가 썼다고? 경제육전은 조준이 쓴 겁니다. 조준. 자, 처음에는 정조준이 시작했다. 이걸 누가 받는다? 세종이 받아요. 자, 세종이 받아서 이 사상으로는 뭐 한다고요? 예서와 음악서 같은 거 만든다 그랬었죠? 이게 뭐죠? 삼강행실도. 이건 뭐다? 정간보, 연민나, 궁정이라고 해요. 궁정이요. 어디서 했어? 궁정에서 했어요. 궁정이어라고 합니다. 궁정이요. 궁중음악을 정비했다. 정간보, 연민나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다시 고치게 하는데 뭐라고 한다? 고려사로 바뀌는데 세종 때 완성 못하고 누구 때 완성한다고요? 문종 때 완성이 돼요. 문종 때. 자, 세종 때는 정전이라는 법전 나오는데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세종 때 뭐가 만들어진다는 게 잘 나오죠. 지리지 만들어졌다는 거. 최초의 지리지. 신참팔도 지리지라고 하고. 법전은 정전 나온다. 자, 이게 완성될 때는 이름이 뭐가 붙는다고요? 다 앞에 동국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야. 동국, 한국이라는 말이. 하나씩 붙여보자. 자, 고려사 말고 이제 통사책이 나오는데 그걸 동국통감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 역사입니다. 이거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쓴 거예요. 저거는 고려만 쓴 거고. 완성된 거죠. 자, 그리고 지리지 완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동국 여지승나. 법전은 뭐라고 한다? 경국 대전. 이건 대전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뭐도 나왔다? 동문선이라고 하는 문학 전집도 나와요. 한국 문학 전체 모아놓은 거. 자, 그리고 예악은 뭐 나오죠? 예악은 국조우레이 악학개봉 같은 게 나온다. 경똥똥똥 국악회.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다 조금만 추가해 볼게요. 지금 이거 통틀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체제정비. 자, 여기다가 편찬물 중에 이걸 추가시켜 볼게요. 실용서적이라는 걸 만들어요.
실제 생활에 쓰임이 되는 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책이지 저거는? 왕을 위할까 얘를 위할까 얘를 위할까? 얘를 위한 책 말하는가? 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농서, 의서. 자, 농사 질 때는 일계부 알아야 돼. 천문서 이런 걸 만드는데 이 실용서적은 저 수많은 왕들 중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중에 거의 누가 다 독점하게? 이 많은 왕 중에 백성을 가장 아낀 사람이 누구라고? 세종 때 만들어요. 세종 때. 자, 세종 때 만든 실용서적이 농사직설이라고 하고요. 자, 의서가 뭐냐면은 향약집성방이라는 게 있어요. 향약집성방. 이거 맨날 바꿔치기 하는 게 향약구급방인데 향약구급방은 고려 고종 때 만든 겁니다. 고려 고종 때. 무신집권기 때 만들었다고 봐요. 무신집권기 때. 자, 그리고 의방유치라는 백과사전까지 만들어요. 의방유치. 의서. 자, 그리고 천문서 만드는데 너무 잘 나오지. 최초로 우리나라 달력을 만들어요. 우리 여태까지는 누구 달력 사용하고 있었죠? 중국 달력.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전기까지는 당나 달력, 선명력 쓰고 있었고 당선. 원나라 되고 나서는 원나라 달력을 씁니다. 원수, 수시력 쓰고 있었고 그 수시력을 이제 업데이트 시킨 게 칠정산 내편이라고 해요. 너무 잘 나온다. 엄청 잘 나오죠. 칠정산 내편 할 때 칠정산이 뭐냐면요. 이 칠정이 목화수금토 일월 우리 일주일 말하는가 그걸 계산했다는가. 계산은 어디 편? 국내편이라는 겁니다. 이 국내편이라는 건 어디 달력을 말하는가? 우리나라 달력이라는가.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 농서라고 하고요. 직설은 직접 들은 얘기라는 겁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농서고 향약은 향이라는 것은 중앙에 대비해 지방이라는 뜻도 있고요. 중국에 대비해 우리나라라는 뜻이 있어요. 이 국산약이라는 거 국산약. 그걸 집대성했다는 거고 칠정산 국내편이 뭐라고요? 우리 달력이라는 뜻이야. 최초의 한양을 기준시로 하는 우리 달력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한양 기준시로 하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디 기준시로 쓰는 우리 누구 시간 쓰는 건지 아세요? 지금 시간은? 동경 기준시예요. 일본 도쿄 시간을 쓰고 있는 거. 도쿄 시간을. 지금도 그래.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 저 옛날에 우리 시간을 만들어서 썼다는가 우리 시간을. 놀라운 일입니다. 자, 됐고요. 여기다 자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 그 문화제도는 제가 사상하고 편찬물 얘기했는데 문화는 사실 네 가지 뭉쳐 있는 거 아시죠? 사상, 편찬, 미술, 과학기술 있잖아요. 이 과학기술은 두 가지 얘기하는데 뭐 얘기한다 했었죠? 천문학과 인쇄술을 얘기합니다. 자, 이 중에 세종 때는 뭐도 발달했다? 천문도 발달. 천문 발달했으니까 천문 저희 설 편찬하지. 인쇄술도 발달합니다. 이 세종이 만든 인쇄 기술 중에 제일 갑인 게 활자 중에 제일 잘 만든 게 뭐냐면은 갑인자예요. 갑인자. 갑인자라는 활자를 만듭니다. 갑인자. 그리고 수많은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어요. 천문을 관측하고 그 결과로 만든 게 달력. 달력은 1년치 시간이고 매일 시간 보는 거 있죠. 시계도 만듭니다. 시계. 자, 시계 중에 이 해시계를 앙부일구라고 하고요. 앙부. 솥을 뒤집어 놨다라는 걸 앙부일구라고 해요. 솥을 뒤집은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경루라고 하는 물시계 만들고요. 이게 다 세종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문자 따면은 향직 주제에 깝치고 있다라고 해요. 향직 주제에 깝치고 있다. 향직 갑칠 엄청 잘 나옵니다. 향직 갑칠. 그러니까 세종은 제후국가의 왕인데요. 천자가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지. 하늘을 관측하지, 자기 언어 만들지, 도량형을 만들지. 이걸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다? 황제만 할 수 있는 건데 하고 있다는가.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그 실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거 세종이 황제가 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막 오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자, 이걸 그렇게 맞춰갖고 그냥 두 문제 고치 따자면은 우리나라는 제후국가잖아. 향직 주제에 깝치고 있다라는 거지. 향직 주제에 깝치고 있다. 향직 깝칠 잘 기억해두세요. 누구 말한다? 세종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지금 몇 개를 공부한 거죠?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몇 개 공부한 거죠? 하나 한 거야. 하나. 뭐? 체제정비. 체제정비가 소목차가 몇 개가 있어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거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개가 있어서 많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 못 빠졌나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한 거 뭐 있죠? 내부의 적은 되게 간단히 얘기했어요. 재상 죽인 사람 둘만 기억하면 돼. 죽인 사람 둘이 누구지? 숙청, 태종, 세종. 내부의 적 죽인 사람이고 됐고 이제 마지막 뭐 남죠? 마지막 대외관계 남은 거야. 대외관계.
대외 관계까지 설명드리고 잠깐만 좀 쉴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외 관계를 얘기를 할 건데, 자, 왕 다시 불러봅시다. 뭐 있었죠? 태, 정, 태, 세, 문단, 세, 예, 성까지 성종 일단 마무리. 자, 유력에 조자 붙은 놈이 세조고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외 관계는 몇 군데 있다 그랬었지? 두 개 있죠, 두 개. 중간이면 여기잖아. 근데 여기는 아직 중국이 아니에요. 별도의 구역이야.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한다? 만주, 중국, 외놈들이 있다고요. 자, 근데 우리 대외 관계에 나라 세우고 나서 이성계하고 정도전이 내세운 국시가 있어요. 뭐 하겠다? 우리는 중국을 사대할 거야. 이걸 아예 국시로 내세웠다라는 거지. 사대 교리는. 그래서 누구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중국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하고 우리가 싸움만 했었던 건 언제만 있었게요? 고대 국가 때문이야. 고대 국가만. 고려 시대부터는 중국하고 싸움 안 해요. 어디랑 싸움하는 거지? 싸운다면은 갈등은 여기랑 갈등하는 거야, 여기랑. 근데 고려 때는 외하고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고려 때 누구랑 싸웠던 거지? 만주 애들하고 싸웠던 겁니다. 만주의 부족이 뭐뭐 있죠? 거란하고 여진이 있었지. 이제 거란도 점점 중국에 가까운 나라들은 점점 동화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누구밖에 안 남아 있다 지금? 여진밖에 없어요. 그 고려 시대는 거란하고 여진의 침공이 있었다면은 조선 시대는 여진하고 외놈들의 침공이 있어요. 외놈들.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봅시다. 태조 때 뜻밖의 명나라하고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왜냐면은 정도전을 잡아오라고 했었거든. 이거를 표전 문제라고 하는데, 표전이 외교 문서라는 겁니다. 외교 문서에 글을 무리하게 썼다고 명나라 황제가 저 새끼 잡아오라 했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아주 잠시지만 요동정벌을 시도했었어요. 되게 웃기죠? 자, 조선시대 왕들 중에 요동정벌 나오면 누구밖에 없다? 태조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정도전을 잡아오라는데 정도전이 지금 나라의 2인자인데 얘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려 했었던 겁니다. 요동정벌은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시켜갖고 왕자들의 힘을 무력화시키려는 그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자, 이걸 태종 때 정도전을 죽이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되게 이제 완화시켜요. 명나라와 이제 되게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왕 중에 명나라의 책봉을 받은 첫 번째 왕이 태종이에요. 이걸 첫 번째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이라는 사람은 문물제도 정비하잖아요. 대외관계도 안전하게 잘 구축한 사람입니다. 대외관계도. 그래서 여기는 4대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때릴 때 때리고 달랠 때 달래는 화전양면책을 피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는 사귀는 겁니다. 이웃과는 사귀는 거야. 큰 나라는 섬기는 거고, 교린의 방식은 때릴 때 때리고 달랠 때 달래는 화전양면입니다. 자, 이 정책을 잘 핀 사람이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때는 주변 국가를 잘 다스려놔요. 잘. 그래서 보시면은 여진 보세요. 여진을 혼내줘 갖고 사군육진을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천리장성이 여기 있었습니다. 천리장성. 공민왕 때 획득한 게 여기 획득했었고요. 세종 때 어디까지 획득하냐면은 세종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이 땅을 획득하게 되면서 우리 지금 한반도 지도랑 같게 돼요. 현재 지도와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었던 여진애들을 위로 쫓아낸 거야, 세종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설치한 게 사군이라고 하고요. 두만강에 설치한 게 육진이라고 해갖고 이게 압록강과 두만강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외놈들 봅시다. 자, 이 왜구들의 근거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여기서 쳐들어오니까는 이 근거지를 한번 정벌을 한 겁니다. 이제 못 쳐들어오게. 그래서 대마도를 정벌 합니다. 이종무를 통해서. 여러분 대마도 정벌 또 있었잖아요. 언제 있었죠? 왜구가 극심했던 게 언제였었죠? 고려 말이었었죠. 왜구가 하도 극심하니까는 근거지를 털었었어요. 한번. 이게 창왕 때였었습니다. 창왕 때 대마도 정벌은 박씨가 하고요. 박위라는 사람이. 자, 이씨 국가인 조선에서는 이씨가 합니다. 이씨.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서 또 달래줘. 야, 니네 왜 그러는 거야, 이 새끼야? 왜 자꾸 약탈하는데? 뭐 필요해서 그래?
말을 하지 마. 그럼 문 열어줄 테니까는 와서 필요한 거 사가고 그래. 열어줍니다. 세 개의 항구를 열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게 한다? 물자를 교역해 가게 합니다. 다만 여러분 외놈들과 교류하는 것은 누가 위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윗사람 입장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맘껏 사가게는 못하고요. 제한을 둡니다. 조선시대는 항상 무역을 제한 무역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건 무역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정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주면 거기에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체결한 조약을 계해약조라고 합니다. 계해약조. 그래서 세견선은 50척까지, 그리고 세사미도 쌀은 200석까지만 사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게 제가 있잖아요. 세종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종이 있죠. 고기를 되게 좋아했던 거 아세요? 야채를 그렇게 싫어했대. 나이 다 먹고도 있잖아. 야채 먹으라면 싫어 막 그랬대요. 신하들이 먹으라면은. 그래서 되게 비만이었었다는데, 우리 그 10,000원짜리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의 실제 모습과 되게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고 했기 때문에 피부도 되게 안 좋을 거고 되게 비만이었을 거라고 봐요. 되게 비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10,000원짜리는 되게 이제 예쁘게 나온 겁니다. 하여튼 세종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있잖아. 세종이 어떤 거는 있죠. 자기가 직접 요리도 해 먹었대. 요리도 할 줄 알았답니다. 고기를 워낙 좋아하시니까는 몇 가지는 자기가 요리도 할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세종이 진짜 잘한 요리가 있었대. 그게 뭔지 아세요? 삼계탕을 그렇게 잘 끓였대요, 이 양반이. 근데 있잖아, 삼계탕이 전통적인 한국 음식이잖아요. 근데 삼계탕을 대마도에서도 먹는다 하대. 들어봤어요? 대마도에서도 삼계탕을 먹는데 대마도의 삼계탕은 되게 특이해. 그 삼계탕 안에다 오이를 집어넣는다 하더라고. 그 오이 집어넣으면 이게 일본식이야. 근데 이 세종이 그걸 그렇게 잘했대요. 대마도 삼계탕을 되게 잘 끓였대. 오이 집어넣고 하는 거를 엄청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막 신하들 오면 자기가 끓여준 뒤에 대접하고 막 그랬고 했답니다. 개소리죠. 그럴 수는 없죠. 자, 왕이 요리를 하지는 않겠죠. 자, 세종이 뭐 만들었다고? 대마도 삼계탕에 오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오이. 아시겠죠? 이게 누구 때다? 세종이다. 세종은 셰프야, 셰프. 주변국도 요리하고요, 음식도 요리합니다. 주변국도 요리하고 음식도 요리 잘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두 문자 두 개가 중요한 게 향직 주제에 깝치고 있네. 향직 깝칠. 자, 또 하나가 대마도 삼계탕에 오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종 때는 대외관계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문종 때는 역사책 하나 만든 게 다잖아. 이 사람 뭐 만들었었죠? 구려사. 그 대외관계도 역사책으로 편찬해요. 이걸 동국병감이라고 해요. 한국 전쟁사 그런 뜻입니다. 감이라는 게 역사사자랑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책 2권 편찬한 게 이 사람의 업적이에요. 무슨 역사도? 이 사람이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거든. 세종 때 세자로 있으면서 군사지도에 가는 것은 이 사람이 정비 다 했었거든. 그래서 무슨 책도? 전쟁사도 썼다는 겁니다. 전쟁사.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를 쓴 겁니다. 전쟁사. 이걸 동국병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